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8월 16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지수가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방향성 면에서 앞으로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오늘 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제가 지표를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요. 잘 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시황을 읽어내는데 오늘 그 어떤 변수들, 지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지수를 보면요, 마이너스 1.76%, 45포인트가 빠져서 2,525포인트입니다. 2,600을 훌쩍 넘어서 2,668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 8월 초에. 그랬다가 거의 한 150포인트가 단숨에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오늘 마이너스 2.59%인데요. 87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 시장 모두 말이 필요 없는 하락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도요. 좋지가 않습니다. 거래소가 11조 800억이니까요. 10조를 넘었다고는 하지만 거래소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전형적인 약세장 거래 대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은 11조 6천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최근에 20조를 넘어가기까지 했었는데 11조가 되면서 거래가 소강 상태, 시장의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소진된 그런 걸 보여준다. 그래도 그나마 코스닥은 시장 규모를 감안했을 때 거래 대금이 그런 대로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다음은 이제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기술적 분석이 요즘 와서는 그렇게 중요시 되지 않고 소홀히 되지만요. 시장의 변화를 읽어내는 데는 가시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로 드러난다는 거죠. 시장의 변화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눈에 확 띄는 그런 그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래프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제가 항상 이 종합지수 그래프입니다. 요 추세선을 항상 강조해 드렸었죠. 요게 이제 윗선을 이렇게 이으면 요게 저항선이고 밑에 선 이렇게 이은 거는 지지선이라고 그럽니다. 최근 1년 시장이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렇게 박스권을 이루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기에도 일부러 그린 것 같이 지지선, 저항선 위아래 이렇게 움직였었는데요.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요 추세 하단, 이게 지지선이죠. 지지선 밑으로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추세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맛이 있다는 거죠.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추세선을 이탈했다 이런 얘기고요. 또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보면 여기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게 생명선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1선 위에 이렇게 일봉이 자리하게 되면 살아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21선 아래에 일봉이 자리하게 되면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소위 이제 죽어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21선을 벗어나고 요 밑에 61선 이 수급선 중장기 이동평균선은 1년 동안 거의 깨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깨진 것 정도가 아니고 이격을 내면서 음봉을 이렇게 아래로 길쭉하게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런 거는 명백한 매도 신호고 약세장 진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회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은요. 이렇게 이격을 내면서 음봉을 이렇게 길쭉하게 내놓는 거는요. 일종의 투매 분위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지 않은 게 우리 시장 탓만은 아니고 지금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이렇게 양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징적인 그 최근에 시장 변화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에서 피치 그 신용평가기관이 JP 모건도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 저번에 피치에서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낮췄습니다. 근데 JP 모건이라고 그러면 미국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가장 큰 금융기관인데 여기도 신용이 강등될 수 있다.
지금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이 좋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그 상징하는 의미, 또 요게 암시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읽어내야 되지 않겠나. 또 하나는요, 중국 시장에서 지금 부동산 부도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시장에서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근 40%를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여기가 고장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절반이 고장이 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어떤 상징성이나 그 암시성을 봤을 때 대단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중요시해야 될 그 변화가 아닌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피치가 신용등급을 미국 국가도 내렸고 그 다음에 JP 모건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상당히 상징성이 있고 암시적이다. 중국의 경제의 한 40%를 차지하는 부동산 쪽에서 부도가 나면서 부도가 난 건 아니지만 지금 부도 난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될 그러한 큰 악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상징적인 어떤 그 변화가요. 지금 우리 시장에 이렇게 그래프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모양이 안 좋습니다. 분봉 보여드리면요. 아마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분봉도 이렇게 한 3일간 여기서부터 이렇게 3일간 이런 거는 매수세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는 대로 이렇게 안 사주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거죠. 더구나 최근에 신용이라든가 미수까지도 상당히 높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급매물이라고 봤을 때 그런 물량 때문에 이렇게 분봉으로 보면 시장이 힘없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 시장 모양이 좋지가 않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추세선으로 보면요. 이렇게 얼추 바닥을 이렇게 이으면 이게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죠? 요 지지선인데 요 지지선이 오늘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루 이렇게 무너졌다고 그래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거래소 기준했을 때 모양이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시장을 여기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좋지 않다,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봉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비슷하죠. 매수세가 거의 이렇게 달아난 아니면 그냥 지켜보는 팔자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전 종목이 아침부터 이렇게 보셔서 알지만 반등 한번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쭉쭉 밀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도 모양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죠. 삼성전자를 보면 우리 시장을 미리 이렇게 읽을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자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삼성전자가 선행성이 있습니다. 대표성도 있지만 이 선행성에 우리가 주목하자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들어올 때 삼성전자를 항상 먼저 매수합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여요. 삼성전자가. 빠질 때도요. 삼성전자를 먼저 팝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빠질 때도 삼성전자가 먼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래프를 보면 우리 시장을 미리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어쨌든 모양이 좋지가 않죠. 그렇죠? 이렇게 눈으로 그냥 봐도 분석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21선 이렇게 깨 있고요. 61선 깨 있고 데드크로스가 났고 또 요 밑에 있는 121선이라는 것은 웬만해서는 깨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환위기라든가 이런 정도 큰 악재가 있어야만이 깨지는 선인데요. 지금 삼성전자를 보면 121선을 이렇게 약간 깨면서 거기에 이렇게 닿아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 시장을 그렇게 좋게 볼 수만 없다.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예전에 한번 이렇게 걸어드렸을 겁니다. 그래프 중에서도 이렇게 빠지는 그래프는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포물선을 둥그렇게 그리면서 빠지는 그래프는 공중에다 돌을 던졌을 때 돌에 이렇게 힘이 없이 중력에서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모양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을 그렇게 좋게 볼 근거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현대차, LG엔솔,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들 그래프가 다 모양이 비슷합니다. 예, 종합지수가 삼성전자 그래프를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다음에는요. 주봉으로 보면 좀 더 긴 시각으로 우리 시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봉으로 코스피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이게 주봉 그래프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그어보면 이 추세선이 유지가 됐었죠. 그러죠? 이 추세선하고 21선, 이 빨간 선하고 겹칩니다. 근데 최근 이번 주에 이 빨간 선 21선 밑으로 살짝 흘러내렸습니다. 주봉이 최근 한 1년 동안은 안 깨지고 딱 이렇게 버텨줬었는데 주봉으로도 모양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길게 봐도 그나마 좀 주봉 쪽에서는 모양이 좀 괜찮았는데 이것도 지금 모양이 좀 일그러진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급인데요. 제가 이렇게 매일 보여드리지만 최근 트렌드는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들만 이렇게 주구장창 사고요. 기관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고 외국인들은 간간히 사지만 최근 들어서 팔자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개인들이 한 4천억가량 매수 우위에 있고요. 기관이 한 3천억가량 매도했는데 오늘 좀 특이한 거는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한 1,100억 정도 매수 우위해졌어요. 외국인들은 또 코스닥에서 1,600억 정도 매도 우위였고요. 그래서 최근 시장의 수급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들만 이렇게 사고 있다. 제가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기관, 외인, 개인들 그 추이를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관입니다. 7월 한 20일부터 한 달간 기관들이 이렇게 이틀 빼놓고는 매도 우위였죠. 그러죠? 개인들은 한 이틀 빼놓고 매일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외인들은 한 3분의 1 정도는 샀지만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는 파는 날이 더 많았다. 그래서 시장 수급이 봤을 때 완전히 기울어졌다. 개인들 힘만으로는 지금 시장을 좀 이렇게 돌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관들 매도 요게 조금 좀 바뀐다고 그러면 하방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던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주춤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기관이라는 것이 시장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조성하는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동향을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텐데요. 오늘까지도 기관들은 수급에서 시장에 그렇게 도움이 별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예탁금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워낙 많이 빠지기 때문에 예탁금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예탁금이라는 것은 후행성 좀 늦게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요. 시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53조 2천억인데요. 최근 한 달간은 이렇게 돈들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죠. 연으로는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한 달간은 시장이 이렇게 거꾸러지면서 후행성 뒤늦게 이렇게 돈들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반면에 신용융자 금액은 여전히 20조 3천억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죠. 빠지는 장에서는 이 신용장구가 높은 게 오히려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더구나 미수금 잔고도 지금 4,910억인데요.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좋지 않다. 빠지는 장에서는 어쨌든 미수가 됐건 신용이 됐건 이런 가수요들은 급매물, 악성 매물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지 않은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펀드, 주식형 수익증권도 최근 한 보름 정도는 이렇게 돈들이 조금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늘어나다가요. 이렇게 좀 줄어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다우 산업이 어제 마이너스 1%. 그림이 이렇습니다. 좋은 모양은 아니죠. 그 다음에 나스닥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S&P 500. 다들 모양이 좋지 않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니케이. 오늘 이제 리얼타임입니다. 일본 시장. 앞에 저점을 살짝 깼어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을 깨고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이고요. 독일, 프랑스, 상해, 다들 상해는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만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고 글로벌 전체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다. 우리가 거기에 좀 동조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덧붙이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신용이나 미수가 지금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급에서 또 그런 점들까지 같이 이렇게 겹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개별 종목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지금 시장은요, 개별 종목보다는 전체의 시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좀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팔기에는 조금 늦었지 않나,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면 이제 내일 정도에 또 빠지게 되면 질질 끌려가게 되면서 매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을 때 추세가 좀 깨졌거나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다. 예를 들어 실적이라든가 또는 뭐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금 믿기에는 좀 의심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그래프가 매도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 뭐 절반을 판다든가 3분의 1을 판다든가 어쨌든 좀 매도를 해서 현금을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나온 뉴스 하나 보니까요. 우리 전체 그 305개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상장 기업 중에 좀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그 2분기 영업이익이요. 작년에 한 52조 정도 나왔었는데 금년 2분기는 한 23조 정도로 이렇게 줄었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이제 반도체가 한 20조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제외했을 경우는 그렇게 크게 줄어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어쨌든 우리 시장 전체가 이렇게 많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특히나 우리 시장을 중심축에서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될 반도체가 이렇게 거꾸러지면서 전체 시장 분위기도 이렇게 좀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개별 종목보다는 전체 시장을 잘 읽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시장을 읽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나 그래프 제가 이렇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래도 조금 이렇게 빠졌지만 그래도 조금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이 저는 최근에 중국 여행 관련해서 한 2, 3일 오르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요. 2, 3일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전 조정이라고 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호텔 신라, 롯데 관광개발, 하나는 면세점, 하나는 카지노 해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모처럼 이제 좀 조정을 받았는데 롯데 관광개발은 오늘도 한 4% 정도 올라줬습니다. 여기가 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더구나 공매도 1위 기업입니다. 공매도 비중으로 봤을 때 공매도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오늘 좀 플러스가 나는데 좀 기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은 이렇게 보면요. 공매도 그때 1위라고 그랬는데요. 7월 26일 날 공매도가 한 560만 주 됐었는데 8월 11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60만 주로 이렇게 줄었다고 그럽니다. 근한 100만 주가량이 단숨에 환매수가 되죠. 수급에서 좀 이점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560만 주 중에 한 100만 주 정도만 환매수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도 매수가 좀 이렇게 많이 들어올 만하다. 이제 그런 수급상의 이점도 있다 말씀드리고요. 공매도가 오히려 많이 된 게 지금은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는 좀 실적이 플러스로 이렇게 전환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비근한 예로 카지노 관련 그 업무 직원을요 400명을 추가로 이렇게 뽑았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인력이죠. 그만큼 롯데관광개발 입장에서는 카지노 쪽에서 기대가 많다 이런 얘기죠. 중국 관광객들 최근에 단체 관광이 허용이 되면서 롯데관광개발이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직원을 400명이나 뽑았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다 계산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오늘 이제 조정 없이 이렇게 꿋꿋하게 이렇게 버텼는데 아마 환매수가 급하게 좀 들어온 것 같기도 하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시각으로요. 호텔 신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도요. 전체 거래소 종목 중에
공매도 비중이 한 3위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한 11위 정도 했어요. 그래도 공매도가 아직도 많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보면 7월 26일 날 한 220만 주였는데 8월 10일 기준에 했을 때 한 160만 주로 많이 줄었죠. 한 60만 주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9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60만 주라고 해서 꽤 큰 금액이죠. 그래서 환매수가 급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 매수 우위 중에 이 중에 한 절반은 환매수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호텔 신라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요. 롯데 관광개발이 아직까지는 적자인 것에 비해서 호텔 신라는 이렇게 보시면 2020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800억이었습니다. 2021년에 1,100억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22년에 다시 780억이 됐는데 금년에 한 2,300억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차질은 있더라도 2배, 3배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면세점 관련해서 어쨌든 관광객 이렇게 허용이 된 후로 호텔 신라도 좀 기업을 만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다는 거죠. 그래프로 보면 단숨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고 그러면요, 그때 가서 좀 이렇게 좀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아직도 이렇게 추세는 저는 좀 살아있는 것으로 봅니다. 앞에 고점을 뚫었죠. 예전에 높게 이렇게 사신 분들 지금 잔고를 보니까요, 이제 본전 근처 살짝 이렇게 왔거나 못 왔거나 그 정도 돼요. 호텔 신라. 이게 이제 주봉인데요. 주봉으로 보면 요 앞에 고점이 여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죠. 조금 가까이 있는 고점은 여기입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고점을 이렇게 넘겼어요. 그래서 대충 한 10만 원 근방까지는 뽑아 올릴 수 있는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도 조금 이렇게 가담을 하게 되면 실적이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있을 때 호텔 신라는 근한 4년간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쉴 때 좀 저점에서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호텔 신라는 오늘 살짝 이렇게 좀 빠져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의 종목들 보면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다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들도요, 그래프가 다 망가졌습니다. 중소형주도 물론 망가졌지만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그래프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프만 놓고 보면 전부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프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은 실적보다는 수급이다 하는 얘기죠. 팔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도 투매라고 봐야 되겠죠. KH 바텍도 이렇게 보시면 요 저점을 이렇게 깨면서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나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 보면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렇게 반등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망가졌다 하는 얘기죠. 물량을 좀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칩스앤미디어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그래프가 망가졌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는 팔기가 좀 그렇다고 그러면 일부라도 좀 현금화가 필요한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는요, 먼저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 앞에 저점에 지금 딱 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관 외인들이 많이 팔고 있고 개인들이 신용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빠지는 국면에서 개인들이 신용으로 많이 이렇게 샀습니다. 아마 이게 부담스러워서 기관 외인들이 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이 종목만 아니라 기관 외인들은 지금 전 종목을 이렇게 매도 우위하고 있습니다. CS 윈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앞에 저점, 이 가격대에서는 기관 외인들도 그렇게 대량으로 팔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가격까지를 깨면서 매도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팔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왕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좀 이렇게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실적이나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가 흠잡을 데 없는 주식인데도 시장 분위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거죠. 이런 종목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래프 추세선 그어 보시고요. 추세선이 망가졌다 싶을 때는 물량을 좀 줄이자. 이익이 났다고 그러면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그래서 현금을 좀 마련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SPG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보기에 이 정도는 아직은 견딜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이제 전체 분위기 때문에 투매가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목 가리지 않고 실적이나 내용 가리지 않고 현금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매도가 어찌 보면 투매의 성격이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다. 오늘 8% 빠졌는데요. SPG 정도는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 또 중국 시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 시장도 이렇게 같이 동조화했다. 우리만의 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신용이나 미수 같은 게 지금 과도하기 때문에 그런 수급상의 난점까지 이렇게 같이 겹쳐 있다. 시장을 좀 이렇게 방어적으로 반드시 현금을 좀 만드는 그런 그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요. 이렇게 빠른 경우도 많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시장이 무너질 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못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10%에서 마이너스 10%에서 아깝다고 안 팔 경우에요. 마이너스 20% 30%가 되게 되면 이제 못 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오랜 기간 동안 그 종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익이 났으면 이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손해가 났더라도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하다 싶으면 현금을 좀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우리 시장만 이렇다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 나은데요. 글로벌 시장 전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방어적으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